우리나라에서 신생아가 적게 태어난다. 이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적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면 노인이 더 빨리 많이 사망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게 그러한 의미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공개 장소에서, 그리고 공적 인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저출산, 지금은 저출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상관없이 저출산, 그게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면 2030이 그러면 우리 탓이라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문제가 된다, 이러면 노인들이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다 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인 겁니다. 2030을 탓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올해 노인이, 사람이 오래 사는 이 축복받은 이런 일들을 단지 돈 때문에 이걸 탓을 하고 고려장을 되살릴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거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으르렁대는 관계, 이것으로 보지 말고 어디 인간다운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우리 인류가 기대했던 미래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21세기는 고도로 기술이 발달한 시대다. 그러면서 21세기의 인류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몸을 적게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살 거다.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인간은 기술 문명의 서포트, 보좌를 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즐기는 것이 인류의 미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이 인간다운 삶을 즐기면서 세상에 이롭게, 또 미래를 더 풍요로운 미래로 만드는 데 기여하면서 이렇게 살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개인은 사상의 자유, 사생활의 불가침을 당연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누리고, 그리고 그 각자는 리걸마인드와 도덕성이 아주 수준 높은 상태, 이런 21세기를 모두들 꿈을 꾸고 그것을 그려왔던 겁니다. 인간이 노동하는 시간은 단축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 생산이라고 할 텐데 그것은 아주 고수익이고, 고수익이다 보니까 고세금을 떼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일반적, 보편적 복지, 물론 우리나라에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게 이상론이라고 한다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 복지에 아주 근접한 그런 복지의 확장,
이런 것도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복지를 확장하는 정부가 권한을 갖지 못하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복지의 확장이라는 것은 그 혜택을 받는 개인의 총체가 가장 큰 유일한 권력체이고 정부는 그저 손발로서 일을 하는 거다. 이게 원래 그렸던 청사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삶에서 그 부라고 하는 이게 돈으로 환산되는 모든 것들, 그 비중이 낮아지고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일자리가 있어서 당장 돈을 버는 근로자, 그리고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비근로자는 동등하게 존엄한 인간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회주의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했을 때, 그때의 어떤 이상적인 그림은 바로 이런 것이다. 또 이런 미래사회로 가는 그 길잡이로서 처음 인류 앞에 등장한 것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따지고 보면 거의 무료, 애초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된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돈이라든지 지리적인 거리, 얼마나 이 소위 우리가 중심부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러한 물질 공간을 뛰어넘어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그 기반이 인터넷이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루고자 거기 도달하고자 노력했던 그 미래인데 우리 모두는 21세기 인간입니다. 21세기에 도착한 겁니다. 이렇게 21세기에 와 보니 현실은 어떤가? 우리의 꿈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고도로 발전한 기술 문명, 이거는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20세기적인 부로 돈으로 환산되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 생산수단을 독점한 무리들이 인류의 미래인 21세기를 20세기적 재산 분리기, 부의 확대로 이것을 점령해버렸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21세기입니다. 인간의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하니까 이거를 축하하기는커녕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하고 아우성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은 고수익을 내야 하는데 고수익이 아니라 20세기적 수익을 내는 일자리, 이게 여전히 21세기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적 그 부의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20세기적인 부를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경제활동 인구다. 비근로자는 소비만 하는 잉여 인구다. 이렇게 근로자가 아닌 자를 열등한 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19세기적 사고방식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은 어떤가? 이게 거의 무료로 출발한 창의의 공간인데 여기에 19세기, 20세기적 인력을 가지고 상품을 생산해버립니다.
이 터전을 가지고 또 각종 해적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얕은 기술을 가지고 해적 행위를 하는 것이 도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21세기에 우리는 도달을 했지만 오히려 이 고도로 발달한 기술 문명, 인류가 점프할 수 있는, 차원을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망가뜨려 놓고 그 기술 문명을 경계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만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마디로 정신적 가치를, 이 20세기적 부의 가치를 버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할 정도로 인류가 진보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은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게 세계를 덮쳤고 거기에 또 이러한 팬데믹이 계속 새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예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기술 문명은 고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21세기에는 20세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물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물질이 부족해진다고 하니까 인간의 탐욕은 증폭되고 물질이 부족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을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탐욕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리걸 마인드도 도덕성도 추락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긴박감, 이런 어떤 단말마적인 이런 것에서 인간의 지혜가 성장하기는커녕 야만성이 오히려 더 많아진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권력욕, 이게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기술은 발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 수준을 가지고 권력욕에 빠진 바람직하지 않은 무리들이 개인의 사상을 통제하고 사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기술이 있다고 하면 인류는 어때야 하는가? 이 기술을 앞설 정도로 지혜가 진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꿈의 21세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인류의 지혜가 거기까지 가는데 실패했다. 아주 극히 일부만 도달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꿈 같은 21세기는 이제 거의 지옥 비슷한 21세기가 되어가고 있고 전쟁이 살아나고 다시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또 독재를 한다든지 독재자 옆에 붙어서 기생해서 사는 무리들이 득세를 하는 이런 아주 비관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만 고도의 지혜 진보 이것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대다수는 바로 20세기 기술 거기에도 뒤처지는 그런 상태다. 인간의 지혜,
두뇌 능력이 그런 수준밖에 되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주위를 보면 19세기적인 20세기적인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20세기라고 하는 것은 왜 21세기를 꿈꿀 수 있었는가 하면 바로 20세기에 자유민주주의가 태동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지혜가 기술에 뒤떨어지는 정신적 가치가 물질, 돈으로 환산되는 것들보다 저평가되는 그런 것을 넘어섰던 것, 그게 20세기였고 20세기는 바람직한 100년이었다. 많은 것이 더 나아진 100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했을 때 인류는 21세기에 한 차원을 뛰어오를 수 있다고 기대를 모았던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민을 잘 사육하겠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국민을 집에서 기르는 농장에서 기르는 닭처럼 잘 사육하겠다. 또 그거를 20세기 기술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들을 때 그게 참 괜찮은 이야기 같고 21세기적인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정부가 국민을 잘 사육하겠다. 비용은 20세기적 기술로 이걸 채우겠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1세기니까. 이와 함께 이제 고령화, 저출산 이런 것으로 한국은 저주받은 가장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빨리 줄어드는 나라라고 우리가 먼저 막 소란을 떨었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출산을 안 하겠다는 2030에게 돈과 혜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연 그래야 하는 것인가? 이웃나라 일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 그 역사적 배경과 또 국민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우려가 되는 것은 한국 국민 가운데 소위 노인이라고 그 기준을 65살로 정해놨습니다. 그 65살 이상인 이 노인은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라는 식의 인식을 암암리하고 있다. 65살 이상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살아 있어서 한국이 고령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망설임 없이 아주 겁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심지어 2030 그 청년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화 때문에 2030이 국민연금이니 의료보험이니 이런 모든 것들 그 장래가 불안하니까 저출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한국의 노인들이 좀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보면 대중교통 임산부석 주위에 얼씬거리기만 하면 마치 무슨 우범자처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을 누가 오는지 살피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그 비난을 받는 대상은 보면은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체로 그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은 노인, 또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 남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또 SNS에서 대중에게 욕설을 듣는 이런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노약자석은 어떻습니까? 노약자석은 물론 노인석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로 좀 서서 가는 게 힘든 사람들이 여럿이 같이 사용하는 좌석입니다. 그런데 노약자석에 그 노인이 거기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그렇게 본다면 젊은 사람 이렇게 봐야 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감시는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가? 노인이 노인석이 아닌 곳에 앉았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것은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노인이 점점 많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중앙에 있는 긴 좌석을 노인석으로 지정해야 흡족해 할 것인가?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노인은 노인석에만 앉고 그것도 남들과 공유하는 그림을 보면은 아마도 한 자리 정도가 노인 차례가 아닐까. 그 그림대로 간다면 그 자리에. 그런데 노인이 노인석 아닌데 앉았다고 비난하는 그 SNS의 글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노인이 노인석 아닌데 오면 노인석으로 가라.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노인이 미움받고 있는 거다. 노인을 싫어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한국이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노인 혐오를 태연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을 혐오하는, 자기는 생전 노인이 되지 않을 것처럼 노인을 혐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노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같이 그쪽 옆에 붙어서 다른 노인을 비난할 정도로 노인이 지금 기가 꺾여 있다.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37살 직장인 박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엄청 늘어났다.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안 된다. 이번에도 이게 이제 무슨 도시철도, 지하철 무임승차하고 관련된 기사인데 이거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이 모든 비용은 젊은 세대가 치르게 된다. 그러니까 37살 자기가 젊은 세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세대 갈등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이게 노인 무임승차 이제 더는 용납 못한다. 우리가 그거 돈 다 대주고 있다. 이제 그냥 안 두겠다. 이런 인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앞으로 이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그것도 바꾸게 될 거고 정년 연장하는 문제 이런 것도 바꾸게 될 거다.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이 이제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인에게 주던 혜택 이걸 줄이고 노인 혜택을 박탈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 언론, 방송사 여기에서 고령화의 재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노인이 많아진대. 우리나라가 늙어간대.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돈 버는 사람은 적고 그 돈을 갖고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늘어난대.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노인이 다들 자살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그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뭔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노령화, 고령화를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인간 존엄성, 인간의 생명을 그저 숫자로 생각하는, 돈 문제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고령화라는 게 말로 속이는 거다 하는 것을 이번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숫자가 좀 복잡하지만 집중해서 잘 이해를 해 보십시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그러니까 통계청이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또 사망률을 봤을 때 인구가 이렇게 변해갈 거다라고 추정을 한 추정치입니다. 아직 그 해가 오지 않았으니까. 자, 우선 출발은 지하철 무임승차라고 지금 하는 그게 실시된 1984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1984년에 65살 이상인 인구가 167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전체 인구는 4,041만 명.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인 국민이 4.1%에 불과했다. 4.1%만 보면 되겠습니다. 2022년으로 건너뜁시다. 2022년에는 전체 인구 중에 65살 이상인 국민이 17.5%가 됐습니다. 그러면 17.5%면 20%를 바라보고 있고 정부 예산의 5분의 1은 65살 이상의 국민에게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계로 들어갑니다. 2035년에는 이 노인 인구라고 하면 노인 인구가 30.1%로 되고 2040년에는 34.4%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50년 이야기도 합니다. 2050년에는 40.1%가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거의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가 됩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2023년 현재 65살 이상인 노인들, 이 노인 인구, 노인인 국민들 이게 골칫거리다. 지금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미래에 더 심각한 걸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납득합니까? 이거 정말 바보 같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에 65살 이상인 국민이 17.5%라면 정부 예산의 5분의 1을 65살 이상한테 써야 된다. 2050년에 65살 이상인 국민이 40.1%면 정부 예산의 40.1%는 65살 이상인 국민에게 써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한테 가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그냥 밥만 먹여주면 된다는 식으로 왜 그들이 문제다 하고 느끼는 것일까? 아무튼 이 부분이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그래, 2050년이 되면 전체 국민의 40.1%가 65살 이상이 될 거다. 이거 2023년에 앉아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노인이 갑자기 세월이 가면서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아메바도 아니고 노인이 복제를 해서 많아지는 거는 아닐 거다.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이 그러면 왜 많아질까? 지금 65살 이상인 사람들이 늘어나서 노인이 늘어나는 건 아니구나. 지금 욕먹고 있는 건 지금 65살 이상인 사람들인데. 이게 분명하죠. 노인이 비중입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5살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 자, 현재 65살 이상인 사람들이 늘어날 수 없으니까 새로 65살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출산이 줄어서 전체 인구가 현상 유지를 못합니다. 2023년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면서 새로 65살 이상 되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의 비율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당연한 숫자 계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65살 이상의 노인은 이 고령화하고 상관이 없구나. 상관이 있다면 오직 우리가 아이를 적게 낳을 테니 너희는 그만큼 빨리 죽어라 하는 것밖에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쩌라고 현재 65살 이상인 사람들을 탓을 하는가? 출산율 줄어드는 데 맞춰서 65살 이상은 사망해라, 사망시키자 이런 정책을 쓰겠다는 거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앞에서 2030이 저출산 이야기를 한 거는 왜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은 65살 이상은 출산을 하려도 못하니까. 그래,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2030 너희 탓이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그냥 시대풍입니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 이 현상을 두고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 저 인간들이 빨리 사망률을 높여줘야 돼. 이런 무식하고 그리고 반인륜적인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비율이 늘어난다는 통계, 이 통계의 맹점은 현실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30이 2023년에 2030 거기에 40대 거기까지 넣읍시다. 2030, 40 이들이 현재 2023년 현재 65살 이상인 노인들을 통틀어서 저 틀딱들, 잉여인간들, 저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너희들 오래 사는 거 축복 못 받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아주 크게 뒤틀린 사고방식이다. 자, 이제 한 가지는 봤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금 노인인 사람들은 아무 역할도 없다. 늘리지 않는다. 지금 현상 유지다 그냥. 오히려 한 명도 안 죽어야 현상 유지인데 계속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명이 다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65살 이상 노인인 국민들은 노인 숫자를 줄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노인을 늘리는가? 이걸 봅시다. 65살 이상이 2022년에 17.5%라고 했습니다. 전체 국민 대비.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이게 2050년 되면은 40.1%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자 하는 겁니다. 자, 2035년에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30.1%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7.5% 2022년에 여기에서 2035년까지 12.6%가 늘어난 겁니다. 더해보면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 12.6%는 누가 늘렸습니까? 지금 2023년 현재 65살 이상인 사람들은 거기서 12.6%가 늘어날 수 없죠. 없습니다. 누가 늘렸느냐? 2023년 현재 53살부터 64살까지의 인구가 이게 다 66살 이상으로 된 겁니다.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이 인구 그룹이 65살 이상을 늘려준 겁니다. 12.6%. 그러면 2023년 현재 53살. 그 사람들이 2035년에 30.1%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한 개 더 봅시다. 2040년에 34.4%로 는다.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노인 비율에서 16.9%가 는 겁니다. 이 16.9%를 누가 늘리느냐? 2023년 현재 48살. 이 사람이 2040년에 65살 이상의 노인이 되면서 노인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2023년에 49살, 50대 해서 2023년 현재 48에서 64살까지의 인구가 2040년에 65살 이상이 되어서 그게 16.9% 늘어나는 그 인구 수입니다. 이제 끝으로 2050년 이야기를 해봅시다. 2050년에는 노인이 40.1%다. 그래서 늘어난 게 22.6%가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22.6%를 누가 채우느냐, 누가 이만큼 늘리느냐. 2023년에 38살, 39살, 40대, 50대, 그래서 64살까지의 인구가 2050년에 몽땅 노인이 됩니다. 65살 이상. 이게 늘어난 22.6%입니다. 지금 38살, 39살이 30대가 노인이 늘어나서 고령화 때문에 우리 젊은 층이 죽어난다가 아니고 자기가 바로 그 노인인 겁니다. 바로 그때. 이제 이 통계의 그 맹점을 이해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노인이 문제야 하면서 현재 노인들, 이게 문제고 이게 고령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령화가 됐든 말았든 지금 현상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문제고 20년 후가 문제고 이렇게 된다고 할 때 그 책임은 지금 노인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청년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주역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까? 지금의 노인을 비난하면서 내가 피해자요 하는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범인 거다. 지금 자기들이 욕하고 있는. 노인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냥 그게 자식 같아서 손자 같아서 이런 걸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의 노인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노인이 이렇게 욕 얻어먹으면 찌그러져 있는 그런 인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많을 때 개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와줘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틀린 비논리적이고 이 머리 나쁜
그리고 자꾸 편가르기를 하고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올 때 노인이라는 우리 국민의 한 군, 임의적으로 나눈 거지만 여기서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장래에는 대한민국의 주역은,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노인 세대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지금에 와서 자꾸 어린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이게 역행하는 겁니다.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인간 생활을 하면서 오래 산다는 뜻이고 그만큼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뜻이다.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노인이 잉여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개념으로 노인은 이제 은퇴해서 쉬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걸 고쳐야 하는 겁니다. 다시 무슨 공장에 출근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21세기가 인류의 정신적 능력 이것을 발휘하고 그걸로 훨씬 빠른 지금까지의 모든 물질 기준의 그 세계를 뛰어넘는 21세기라고 했던 게 노인이 그만큼 능력 발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뒤엉킨 다음에 이상하게 가고 있고 노인이 가장 하층민으로서 밟히고 있다. 어린이가 소중하다. 여자가 소중하다. 청년이 소중하다. 개가 소중하다. 고양이가 소중하다. 그리고 노인은 천박하다. 자, 노인은 고양이 밑에 깔려있는 처지다. 크게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면 2040년, 2050년에 이 죽지도 않고 오래 사는 생산 능력도 없고 그저 소비만 하는 노인들 때문에 재앙이 발생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앞에서 봤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누구 때문에 재앙이 발생하냐? 2023년 현재 28살 2023년 현재 29살 그래 20대, 30대, 40대, 50대 때문에 재앙이 발생하는 겁니다. 재앙의 원인 인구 이게 재앙이라면 이들 자신인 겁니다. 노인을 혐오하고 노인을 증오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는 지금 그 짓을 딱 멈춰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노인 혐오를 한다면 지금 노인 혐오하는 당신들이 그대들이 절대 65살 노인이 안 되도록 하면 이 문제 다 해결된다. 노인 비율 안 는다. 인간의 최장수 수명이 65살 된다면 그러면 노인 문제 안 생긴다. 이렇게 봤을 때 그건 해결책이 아니지 이럴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2030 항상 애지중지하는 2030 그리고 정치권 여기에서 노령화가 문제다 노인이 문제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어느 노인이 문제인가?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2030이 노인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지금 노인보다 지금의 65살보다 젊은 사람들이 절대 65살 먹고도 살지 않으면 65살 이상 오래 살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어디 해결해 보십시오. 고령화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2030이 우리 집 아이는 안 그래 하는 사람은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단 100명이라도 단 500명이라도 노인을 혐오하는 그룹이 있다는 게 문제고 이들이 마이크를 잡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문제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30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30이 노인을 혐오합니다. 저것들만 아니면 하고 위아래도 없습니다.
2060년이 되면 이 2060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공표된 자료입니다. 2060년이 되면 한국이 노인 때문에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는데 2060년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65살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사망해서 세상 뜨고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현재 65살 이상은 도대체 왜 저런 2030과 저런 싸구려 정치인들에게 지금 오래 산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머리 나쁜, 나이는 젊고 정치한다고 이름은 알려지고 대우받고 있는 저 머리 나쁜 무리들에게 왜 나이 많다고 괄시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 고령화,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몇 퍼센트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대는데 사실 이거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인구가 현상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고령화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장수가 재앙이다 이런 소리를 막 하는데 자,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뭐냐? 출산율이 유지되면 인구 감소하지 않습니다. 애를 누가 낳는 거냐? 2030이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30 너희 세대 문제다. 이거는 물론 제한을 합니다. 뭐냐면 노인을 손가락질하면서 왜 사망률 안 높여라고 하는 2030에 국한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이제 출산율이 낮아진다 하는 데 대해서 앞부분에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현상에는 적응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지 일소하는 그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혼인한 사람들 2030 그들에게 탓을 해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돈으로 매수하는 것도 참 볼만한 일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현상이다. 그래 자식 없이 살겠다는 인생관 이거를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율 감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선진국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에 그냥 현상이지 문제가 아니다. 그래 이 현상이 인류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면에서 문제시 된다면 지금이 21세기이니까 하다 안 되면 이걸 기술로 극복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생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인구 생산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인간다움, 인간의 존엄성 문제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돼서 인류가 멸망한다는 데까지 간다고 한다면 해결책이 다른 데서 나온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않고 살겠다는 2030은 그냥 그런 철학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런 철학으로 살면서 노인을 방패막이 삼으면 안 된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돈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이게 큰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된다는 게 큰 문제인 것처럼 들고 나서지 마라. 2030은 2030의 철학으로 살면 되고 65살 이상인 국민들이 장수하는 거는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사람은 난 이상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비난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인류가 꿈꾸던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오래 살아야 한다. 그걸 공격하면 어쩌자는 것이냐.
그래, 고령화 하면서 이런 논리도 없는 이런 것들이 학술대회를 장악하고 교수니 전문가들이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나와서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외국 문서 번역해 놓고는 그게 미래를 고지 곧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런 소리하고 이게 다 거기에 아주 큰 그 오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국민 대비 노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 노인이 얼만큼 고가치의 생산을 하고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는 게 21세기적인 그 대처 방법입니다. 그뿐 아니라 노인은 현재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 후를 생각해서 그때의 미래 세대, 또 지금 당장 태어나지도 않은, 태어났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지만 태어나지 않은, 그리고 대부분은 실제로 태어나지 않는 그 상상 속의 미래 국민에게 이 노인을 후순위로 밀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밀려날 이유가 없다. 노인, 현재 국민인 노인이 소중한 것이지 상상의 숫자인 미래 국민이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숫자로 평가한다든지 나가서 노동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고 평가를 한다든지 또 너무 오래 살아서 돈이 부족하다 이런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한국은 미개한 것이고 딱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미 21세기의 사람들입니다. 보다 지혜롭게 그리고 이렇게 노인 혐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걷어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전진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